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이번 시간은 하도 낙서의 발생과 상생, 상극, 상모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인데 한자가 들어가 있으니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셔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한 몇 시간, 대여섯 시간 정도만 듣고 나면은 웬만한 사주 내용들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마 한 10편 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겠는데 제가 원래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을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도의 발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하도에서 신비스럽게 생긴 용마가 나타났는데 그 말의 배복모, 배에 난 털을 얘기하죠. 배복모에 다음 그림과 같이 생긴 이상한 모양의 점이 있어 이를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바로 여기에서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고 팔괘를 얻었다고 한다. 상생의 원리, 양수, 홀수를 양수라고 하고 짝수를 음수라고 합니다. 먼저 양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는 1, 3, 5, 7, 9를 양수라고 합니다. 즉 홀수죠. 그리고 100점을 이야기합니다. 흰 백자를 써가지고 흰점이죠. 100점. 그 다음에 음수, 짝수는 2, 4, 6, 8, 10 흑점을 이야기합니다. 흑점은 금원점이죠. 그리고 동서남북과 중앙에 해당되는 토가 있습니다. 먼저 동은 양의 3과 음의 8, 3과 8의 목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서는 음사와 양구, 4와 9를 이야기합니다. 즉 금이죠. 남은 2와 양 7을 이야기합니다. 2와 7은 화입니다. 북은 양 1과 6을 이야기하는데 1과 6을 이야기합니다. 수입니다. 토는 10과 양 5, 즉 5와 10을 토라 합니다. 사방과 사계절을 고루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이 되면은 다음은 6이 되죠. 더하기 5를 하게 되면은 나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맨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넘어가니까 그게 봄이 목이고 여름이 화고 가을이 금이고 겨울이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1, 2, 3, 4, 그 다음에 토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의 수가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돌아가는 겁니다. 이 숫자도 1이 양이고 2가 음이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간단하게 써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초등학교 수학보다도 산수보다도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낙서의 발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나 낙서나 다 마을 이름이죠. 복희 시대로부터 약 2000년 후 문왕 때 낙수라는 마을에서
치수 공사를 하는데 신비롭게 생긴 신구가 나타났다. 거북이죠. 자세히 그 거북 등을 살펴보니 배갑에는 등배자를 썼습니다. 등 껍데기에는 이 얘기입니다. 배갑에는 절획 문자와 비슷한 점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어 이를 본딴 것이 낙서라고 한다. 상극의 관계. 양수 13579 100점 흰 점을 얘기합니다. 음수 24680 흑점 중앙수 5 하도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약간밖에 안 다릅니다. 양점이 즉 100점 흰점이 정사방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군주와 같고 음점 흑점은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는 신하와 같아. 그러니까 양은 군주고 음은 신하와 같아. 그런 얘기입니다. 하도는 우주의 선천적인 정적인 예, 낙서는 후천적인 동적인 용이다. 앞전 시간에 체화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상생, 상극, 상모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작용은 서로 생한다는 뜻입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고 또 한 바퀴 돌아서 화는 토를 생하고 계속 돕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생하고 하나 건너뛰면 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행이라고 5가지 오각형을 그려놓고 한 점에서 목으로 시작해서 화, 토, 금, 수 다시 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관계를 상생이라고 합니다. 목은 자신을 불태워 그러면 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를 어렵게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쉬운 거를 갖다가 어렵게 말로 해보겠습니다. 목은 자신을 불태워 화를 일으키고 나무는 자신을 불태워 불을 일으키죠. 목은 자신을 불태워 화를 일으키고 화는 모든 것을 불태워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토생, 화생토지요. 다시 태양의 빛을 받아 흙을 도우며 토는 응집된 상태로 있으면서 땅속의 쇠가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토생금이죠. 금은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스스로 물을 만들어 흘러보내고 금생수지요. 수는 땅 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생장을 돕는 일을 한다. 이게 상생입니다. 상생이란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는 즉 우주 전체의 자율운동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목생화, 나무는 불을 살린다. 목중생화는 목이 아니면 발할 수 없다. 화생토, 불은 흙을 도와준다. 불과 도자기, 토는 불을 받음으로써 질이 강해진다. 토생금, 흙이 쇠를 보호해준다. 땅의 구름과 바위, 돌멩이, 금은 토의 압력에 의해 강해진다. 토생금이라 그럽니다. 쇠는 물을 낳게 한다. 금생수, 돌이 많으면 물의 바탕이 된다. 금은 물을 맑게 하는 바, 암석 사이로 물의 흐름에 물이 맑아진다. 암석 속에서 나오는 물을 좋은 물로 봅니다. 먹어봐도 맛있습니다. 차 끓이는 물은 암석 사이에서 올라오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생목, 목은 나무를 살린다. 나무의 성장 요인은 물. 목은 수가 아니면 성장할 수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목화토금수의 상생을 관계를 어렵게 말을 하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쉬운 걸 어렵게 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뭐 쉬운 걸 왜 어렵게 표현하느냐고요?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상극작용. 상극이란 우주질서 가운데 대립과 모순이 상존하듯이 만물이 무한으로 성장하고 번식되는 것을 가로막는 일종의 방해꾼과 같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상대를 해치려고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적으로 생장을 돕는 것이 되어 필요악 아닌 필요선인 것이다. 목, 화, 토, 금, 수에 대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나무는 오히려 금의 극을 받으면서까지 화에게 도움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가 통나무 그대로는 불을 떼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도끼로서 나무를 잘게 쪼개어 아궁이에 넣으면 불이 잘 타죠. 그래서 금의 극을 받으면서 나무가 도끼의 극을 받으면서 불에게 도움을 준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어렵게 하면은 뭐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화, 불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의 극을 받으면서도 흙에게 도움을 준다. 물의 극을 받는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이 붙어 있는데 물을 부으면 꺼지죠. 그래서 물이 그 불을 극한다고 합니다. 다음 토. 나무의 극을 받으면서도 토에게, 금에게 도움을 주며, 토가 나무의 극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나무가 그 흙에 뿌리를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박는다고 해서 극한다고 그럽니다. 토는 나무의 극을 받으면서 금에게 도움을 준다. 금, 불의 극을 받으면서도 물에게 도움을 준다. 수, 흙의 극을 받으면서도 나무를 보호하며 생육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목화토금수, 오각형을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써놓고 바로 앞에 자는 생하고 하나를 건너뛰게 되면 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토극,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방금 말씀드린 극한다는 그 5가지입니다. 하나 건너뛰면은 극하는 거거든요. 목극토, 나무는 흙을 뚫는다. 그래서 나무는 흙을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목극토. 토는 물의 흐름을 막는다. 흙은 뭐 물이 이래 흘러가는데 흙으로서 막으면 그걸 댐이라 그러죠. 저수지라 그러고. 그래서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흙이니까 흙토자 아닙니까? 그래서 토극수라고 합니다. 토는 수를 이깁니다. 흙은 물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다음 수극화, 물은 불을 끈다. 물이 불을 끌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뻔한 얘기입니다. 이걸 좀 유식하게 말을 하면은 수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나면 물로 진화를 시킨다. 화극금, 불은 쇠를 녹인다. 불이 쇠를 녹이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유식하게 말씀드리면은 화극금이랍니다. 화극금. 불이 금을 이긴다. 다음 금극목. 쇠는 나무를 자르죠. 뭐 도끼나 톱이나 나무를 자르고 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가 나무를 자르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말했던 상생상극관계가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바로 앞에 것은 생하고 하나 건너뛰면은 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림으로 그리면은 도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모작용.
이 모자는 업신여길 모자를 써가지고 서로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상극에서는 서로 천적과 같은 것이 있어 항상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일방적으로 패북만 당해왔을 뿐 싸움에서 이겨본 사실이 없었다. 이번에는 상황이 급변하여 수극화가 아니고 거꾸로 화극수가 되어 물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이 물을 졸여 말려버리는 이치와 같은 것을 말한다. 천적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예를 들고 나면은 쉬우니까 예를 먼저 들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극토가 아니고 토목이 됩니다. 나무가 약하고 오히려 흙의 세력이 강하면 흙이 나무를 이긴다. 그 나무가 뭐 조금밖에 없는데 흙이 많으면 흙이 나무를 덮어버리겠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흙의 세력이 나무를 이기는 경우가 됩니다. 화극금이 아니고 금모화. 불기운이 약한데 오히려 금의 세력이 강하면 불이 금을 못 녹이고 오히려 금으로 인해 불이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토극수가 아니고 수모토. 흙이 약한데 오히려 물의 세력이 강하여 흙이 물에 씻겨 내려가 버린다. 이것을 수모토라고 합니다. 금극목이 아니고 목모금. 쇠가 약한데 오히려 나무의 세력이 강하여 쇠가 나무를 자르지 못하고 쇠의 끝이 무뎌지든지 부러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뭐 줄톱같이 작은 톱 가지고 나무를 썰려 그러면은 나무가 썰리지가 않지요.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 모, 금. 수극화가 아니고 화모수. 물이 약한데 오히려 불의 세력이 강하여 물은 쪼들어 말라버리고 만다. 화의 기운이 강하면 여름 같은 경우 저수지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불의 세력이 강하면 물이 쪼들어 말라버리고 만다. 사주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두 번째 시간 하도낙서의 발생과 상생, 상극, 상모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한 하다가 말은 오행의 구분을 오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구분. 목화토금수가 있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목화토금수를 천간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고 방위로 나타낼 수가 있고 계절로 나타낼 수가 있고 오기로 나타낼 수도 있고 오색, 오미, 오상, 기풍, 육신, 행음, 형상, 오기,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 밤, 오장육부, 신체, 얼굴, 입속, 출신, 지역 등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천간지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학문이 우리가 하는 사주 명리학이고 이거 가지고 오장육부 그리고 기풍, 육신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한의 쪽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씩 시간이 많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지지는 목화토금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갑과 을을 목이라 그럽니다. 갑목, 을목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병정을 병화, 정화라 그럽니다. 다 천간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무토, 기토라고 합니다. 경금은, 경신은
경금, 신금이라고 합니다. 임계는 임수, 계수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게 양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이 음입니다. 지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2지신이 있죠. 임묘, 사오, 진술, 충미, 신유, 해자. 이거는 목화, 토금수에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로 알고 계시죠. 여기서 약간 달라진 배열을 한 이유는 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지에서 인가묘, 즉 호랑이띠와 토끼띠에 해당되는 것이 목에 해당됩니다. 임목, 묘목이라고 합니다. 앞에 임목이 양이고 묘목이 음목입니다. 그리고 뱀띠와 말띠가 있죠. 사오, 사화, 오화라고 하는데 사화가 양이고 오화가 음입니다. 다음 진술, 충미가 있는데 이건 토에 해당이 됩니다. 진토, 술토, 축토, 미토. 진토와 술토를 양이라 그러고 축토와 미토를 음이라고 합니다. 음토. 다음에 지지에 신금과 유금이 있는데 신금이 양금이고 유금이 음금입니다. 해자가 있습니다. 돼지띠와 쥐띠인데 돼지띠에 해당되는 해가 양이고 지에 해당되는 자가, 자수가 음입니다. 숫자로 나타내면 좀 전에 했다시피 양목이 3이죠. 왜냐하면 맨 먼저 수가 먼저 생긴다고 했죠. 수가 1입니다. 그리고 화가 생긴다 그랬죠. 화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되죠. 이렇게 설명드린 거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또 보게 되면은 목화 토금수에서 간목은 그러니까 양의 목은 3이고 음의 목은 8이 됩니다. 화 중에서 양의 화는 7이 되고 음의 화는 2가 됩니다. 토에서 양의 토는 5가 되고 음의 토는 10이 됩니다. 금에서 양의 금은 9가 되고 음의 금은 4가 됩니다. 수는 양의 수는 1이 되고 음의 수는 6이 됩니다. 왜 이래 복잡하게 됐는가 하면은 음양 모양에서 음양, 양과 음과 양과 음과 이래 가게 되거든요. 그럼 맨 먼저 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화가 생기고 목이 생기고 금이 생긴다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 되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니까 맨 먼저 이제 겨울부터 시작을 하면 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맨 먼저 수가 1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양의 수입니다. 다음에 목이 되니 다음에 화가 일어나지요. 불이 일어나니까 불이 2가 됩니다. 그 다음 음이 되니까 음화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래 되면은 양수가 1이었으니까 다음은 5를 다음은 6은 음수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화는 수가 양이었으니까 다음 화는 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2가 음의 화가 되고 그러면 5를 다음은 7은 양의 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숫자가 좀 들쑥날쑥해 비는 겁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어려운 거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치 하나만 알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초등학생 산수보다도 쉽습니다. 다음 방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서남북 이래 되는데 목이 동입니다. 그리고 화는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남쪽이 되겠지요. 토는 중앙이고 금은 서쪽입니다. 결실이죠. 그 다음에 수는 추우니까 겨울 북이 됩니다. 목화 금수를 따지보면은
이제 춘하 추동이 되겠지요. 그리고 토가 가운데 있습니다. 환절기에 속합니다. 각 계절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기 때문에 토는 4개가 있습니다. 이게 계절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에 오기에 있어서 목의 기운은 바람에 해당됩니다. 풍.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은 열에 해당이 됩니다. 열. 토의 기운은 섭에 해당이 됩니다. 금의 기운은 건조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 기운은 냉한, 냉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색으로 따지게 되면은 오색과 오미를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색과 오미로 따져볼 때 목은 푸른 색깔에 해당이 됩니다. 청색. 이 녹색도 푸른색입니다. 청색, 푸른색이라 그러면은 녹색과 파란색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맛은 신맛에 해당이 됩니다. 목은 푸른색이고 신맛입니다. 화는 뜨거우니까 불이니까 아무래도 적색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쓴맛이 됩니다. 토는 황색이고 단맛이 납니다. 금은 매운맛이고, 여러분 신라면 아시죠? 매울 신자 신라면. 금은 매운맛이고 흰색입니다. 수는 검은색이고 짠맛이 납니다. 오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목은 인에 해당이 되고, 화는 예에 해당이 되고, 토는 신에 해당이 되고, 금은 의리에 해당되고, 수는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일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풍. 목은 인자하고 사랑을 의미하고, 화는 강직하고 위용을 나타내고, 토는 관용을 나타내고, 금은 살벌하고 도끼를 나타내고, 수는 유화를 나타냅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목은 청룡이고, 화는 주작이고, 토는 구진, 등사를 나타내고, 등사는 긴 뱀을 얘기합니다. 금은 백호, 흰 호랑이를 나타내고, 수는 현무를 나타냅니다. 행음, 이것은 성명학과 관계가 많은데, 목은 기역과 키역을 나타내고, 화는 니은, 디귿, 리을, 이엇을 나타냅니다. 토는 이응과 히읗을 나타내고, 금은 시엇, 시옷, 지긋, 치긋을 나타냅니다. 다음 수는 미음과 비읍과 피읍을 나타냅니다. 형상. 목의 형상은 곡직입니다. 화의 형상은 염상을 나타냅니다. 토는 둔할 둔자를 써서 둔하다고 합니다. 금은 살을 나타냅니다. 좀 무섭지요? 죽일 살. 수는 살을 나타냅니다. 죽을 사. 하루 중에서 목은 아침이고, 화는 낮이고, 금은 저녁이고, 수는 밤을 나타냅니다. 오장은 목은 간을 나타내고, 화는 심장을 나타내고, 토는 비장을 나타내고, 금은 폐를 나타내고, 신은 신장을 나타냅니다. 육부 중에서 목은 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다는 말이 있지요. 화는 소장을 나타내고, 토는 위장을 나타냅니다. 금은 대장을 나타내고, 수는 방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에 대해서
목은 간과 담을 이야기합니다. 화는 심장과 소장을 이야기합니다. 토는 비장과 위를 이야기합니다. 금은 폐와 대장을 이야기하고 신은 신장과 방광을 이야기합니다. 비뇨기 계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주에서 많으면 병이 됩니다. 또 없거나 적으면 이 약하거든요. 약한 것도 무리하여 사용하게 되면은 또 병이 납니다. 사주에서 내가 많은 것은 병입니다. 그 병에는 약이 필요하죠. 그 약을 용신이라고 배우셨지요. 지금은 왕초보 사주팔자니까 이 배운 거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어디가 안 좋겠구나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어디가 안 좋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이 생길 수 있는 곳이나 약한 곳은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행의 신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신경계통에 해당이 됩니다. 화는 순환계통에 해당이 됩니다. 토는 근육계통에 해당이 됩니다. 금은 뼈조직계에 해당이 됩니다. 수는 혈액계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의 구분에서 얼굴로 볼 때 목은 눈에 해당이 되고 화는 시력에 해당이 됩니다. 눈이나 시력이나 비슷하지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토는 입에 해당이 되고 금은 코에 해당이 되고 수는 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 방광의 병이 있는 사람은 귀에도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주에서 자기 목화 토금수 중에서 4위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병이 있습니다. 그 4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3위만 가져도 병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해당되는 부위를 항상 조심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보호를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 입속에서 볼 때 목은 맛보기에 해당이 되고 화는 혓바닥에 해당이 되고 토는 입술에 해당이 되고 금은 치아에 해당이 되고 수는 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으로 볼 때 목은 극동지방을 이야기하고 화는 적도지방을 이야기하고 토는 중국을 이야기하고 금은 유럽 미국 쪽을 이야기하고 수는 소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러시아죠. 출신으로 볼 때 광원도 출신은 목에 해당이 되고 경상도 출신은 화에 해당이 되고 충청도 출신은 토에 해당이 되고 전라도 출신은 금에 해당이 되고 함경도 출신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목화 목금 토지요. 순서대로 하면은 수화 목금토가 되지요. 수화 목금토에서 수는 1이고 화는 2고 목은 3이고 금은 4고 토는 5지요. 이거를 생수라 그러고 6, 7, 8, 9, 10의 수, 화, 토, 금, 토를 성수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못한 오행의 구분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게 되면은 알고 계시면 좋은데 특히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목화토금수의 천간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이야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학습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에 해당되는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계 자축인묘 진성어미 신유술의 목화토금수 오행은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위는 목화 토금수 이게 이제 순환이 되면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오미에 해당되는 부분도 가능하면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오색에 대한 부분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하고 맞는 색깔, 좀 맞지 않는 색깔이 좀 구분이 됩니다. 사실은 이 멋쟁이 같이 멋을 내는 분은 이 자기하고 맞는 색깔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 멋쟁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강하다 이러면은 목의 기운을 빼주는 색깔과 목의 기운을 극해주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강한데 강한 목의 색깔을 입게 되면은 하여튼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행음에 관해서는 이거는 그 성명학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최근에는 파동 성명을 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이름을 짓거나 할 때 이 한글 파동 성명학에 의하면은 이 행음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오기도 그렇고 아침도 그렇고 오장육부에 관한 부분도 가능하면 암기를 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기운이 부족하고 어떤 기운이 많아서 병이 되어 있고 병이 날 예정이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가지고 평소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병은 반드시 거의 99% 반드시, 100%는 아니고요. 거의 99%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나이 든다는 개념이 뭐 50도 나이 들었다 할 수가 있고 70도 나이 들었다 할 수가 있고 80도 나이 들었다 할 수가 있는데 8, 90이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병이 오게 됩니다. 99%. 그래서 뭐 나는 나이가 40이나 됐는데, 나는 나이가 50이나 됐는데 아직도 쌩쌩한데 뭔 거짓말이냐 하지 마시고, 많으면 병이니까 사주를 배우는 게 뭡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으면 배울 이유가 없지요. 잘 알아두시고 하시면은 생활 속에서 건강이라든지 이 뭐랍니까, 이 옷 입는 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하여튼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는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참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하도 낙서의 발생과 상생, 상극, 상모작용, 그리고 어제 다 하지 못한 오행의 구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